2026년 2월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에 작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판결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한국 GM의 직영 정비소 폐쇄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뉴스는 단순히 노조 폐소라는 건조한 헤드라인을 달았지만 경제의 눈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의 종결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GM이라는 제조법인의 사실상 사망 선고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니까? 2018년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설마 했습니다. 에이, 설마 철수하겠어? 정부가 돈도 지원해줬는데.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줄이고 연구소를 법인 분리하고 부평 2공장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회사의 마지막 의무라 할 수 있는 직영 정비까지 손을 놓았습니다. 야금야금 하나씩 없애는 무서운 전략. 우리는 이것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햄을 얇게 썰어 먹듯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협상 기술 말입니다. GM은 지난 8년 동안 한국에서 철저하게 이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정비소 폐쇄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춤으로써 그들의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과연 한국 GM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경영 효율화를 위한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을 떠나기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일까요? 오늘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GM이 걸어온 8년의 타임라인을 되감아 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간단합니다. 한국 GM 노조는 회사가 직영 정비소를 폐쇄하려 하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비소가 없어지면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정비소는 단순히 차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숙련된 정비 장인들의 일터였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사업장 폐쇄와 인력 재배치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다. 즉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 돈 안 되는 정비소를 없애는 것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전국 9개 직영 정비소인 서울, 동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직영 엔지니어들은 영업직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쉐보레 간판을 단 정비소는 바로 정비라 불리는 협력업체, 즉 동네 카센터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직영과 협력업체의 차이는 큽니다. 직영은 본사 소속 엔지니어들이 엔진이나 미션을 드러내는 고난도 중정비를 담당합니다. 반면 협력업체는 오일 교환이나 경정비 위주입니다. 이제 쉐보레 차주들에게 본사 들어가서 고쳐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고칠 곳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한국 GM은 전라북도 군산 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군산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 GM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수만 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GM 본사는 당시 한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베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남기 원한다면 지원금을 달라.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산업은행을 통해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GM으로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한국에 남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여론은 먹튀를 막았다며 안도했지만 냉철한 시각으로 보면 이미 그때 GM 본사는 글로벌 구조조정, 즉 다이어트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돈이 안 되는 공장, 노조가 강성인 공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장은 가차없이 정리하는 것이 메리바라 CEO의 철학이었습니다. 군산 폐쇄는 한국 시장 축소의 명확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짐을 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설마하며 넘겼습니다. 군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9년 GM은 또 한 번의 묘수를 둡니다. 바로 법인 분리입니다. 기존의 한국 GM 법인을 둘로 쪼갠 것입니다. 차를 만드는 생산법인 한국 GM과 차를 연구하는 연구법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로 말이죠. 당시 노조와 자동차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생산 공장만 문 닫고 연구소만 남기려는 먹튀 준비 작업이다. 생산법인은 적자가 나도 연구법인은 글로벌 GM의 하청을 받아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시장이 매력 없다고 판단되면 적자투성이인 생산법인만 파산시키고 알짜배기인 연구법인만 챙겨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치밀한 해지 전략이었습니다. GM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성 노조와 고임금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의 상황을 보면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정비는 줄이고 연구 기능만 남겨 글로벌 GM의 R&D 기지로 활용하는 그림. 이것이 GM이 그리는 빅픽처였습니다. 당연히 살라미 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2022년 부평 2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곳은 캡티바, 말리부 같은 한국 GM의 허리를 담당하던 주력 차종들이 생산되던 곳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니 국산 차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모델도 자연스럽게 단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웠을까요? 바로 미국산 수입차들입니다. 타오, 콜로라도, 트래버스, 이코녹스. 똑같은 쉐보레 마크를 달고 있지만 엄연히 바다 건너온 수입차들입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어 배로 실어오는 차들이니까요. 이 시점부터 한국 GM의 정체성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수입 판매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벤츠나 BMW처럼 말이죠. 정비소를 없애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수입차 딜러들은 굳이 직영 정비소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딜러사들에게 정비를 맡기면 되니까요. 우리는 차를 팔기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셋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평 2공장의 셧다운은 한국 GM이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직영 정비소일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부동산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한국 GM의 직영 정비소 부지는 서울 영등포, 부산 연제구, 인천 부평 등 도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대우 자동차 시절 헐값에 샀던 땅들입니다. 지금 이 땅들의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적자 나는 정비소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까먹느니 차라리 땅을 팔아 수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게 GM 본사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자본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경영 효율화입니다. 유휴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산 스트리핑입니다. 기업의 알짜 자산만 팔아치우고 껍데기만 남기는 행위 말입니다. GM의 계산기는 냉혹하게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차를 팔아버는 돈보다 한국 땅을 팔아버는 돈이 더 빠르다. 이 판단이 섰기에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정비소 폐쇄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명암이 엇갈립니다. 어두운 면을 보자면 노조는 회사가 살라미 전술로 하나씩 잘라낼 때마다 매년 임금 인상 투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해가는데 밥그릇만 챙겼다는 여론이 노조를 고립시켰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GM 노조 파이팅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투쟁이 귀족 노조의 떼쓰기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도 있습니다. 이번 정비소 폐쇄 반대 투쟁만큼은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기술의 실종을 막으려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직영 정비소에는 30년 이상 근속한 장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쉐보레 차량의 고질병이나 난해한 고장을 고칠 수 있는 노하우가 끊깁니다. 기술 전수도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노조는 직무 전환인 정비직에서 영업직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로 전환되거나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협상해서 고용 유지라도 챙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경직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은 뼈아플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GM 직원일까요? 아니요, 바로 쉐보레 차량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입니다. 정비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솔직히 말합니다. 엔진 내리는 작업은 하루 종일 걸리는데 공임은 얼마 안 돼요. 리프트 하나를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손님 못 받잖아요. 그래서 큰 고장은 직영으로 가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라고 할 직영이 없습니다. 쉐보레 차주들은 이거 못 고쳐요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엔진을 전문적으로 고치는 데가 있으니 영구적으로 못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품 대란도 예고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차종이 늘어날수록 부품 수급이 생명인데 직영 물류 시스템이 약화되면 부품 하나 기다리다 몇 달씩 차를 세워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고차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쉐보레 차주들은 AS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겪었습니다. 바로 한국닛산 철수 사태입니다. 닛산과 인피니티가 한국을 떠났을 때 차주들은 부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쉐보레가 제2의 닛산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GM의 미래를 점쳐보려면 호주의 국민차 브랜드였던 홀덴의 사례를 봐야 합니다. 홀덴 역시 GM의 자회사였습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홀덴은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GM은 냉혹했습니다. 호주의 강성 노조와 고비용 구조를 이유로 2017년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 다음엔 직영 판매망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홀덴 브랜드를 아예 폐기해버렸습니다. 지금 호주에는 홀덴 차를 만드는 공장도 파는 회사도 없습니다. 오직 GM의 수입차만 굴러다닐 뿐입니다. 한국 GM의 현재 모습은 5년 전 홀덴의 모습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 부평 공장 라인업 축소, 직영 정비소 폐쇄.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브랜드 철수 혹은 전량 수입 판매로의 전환입니다. 정비소 폐쇄는 한국 GM이 완전한 판매 법인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일지 모릅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8년 군산부터 2026년 정비소 폐쇄까지 GM은 꾸준히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몸집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쇠파이프를 들었고 정부는 세금을 지원했음에도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메리바라 CEO의 엑셀 파일 속에서 한국 시장의 숫자가 적자를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계속 표시되는 한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기에는 아쉽습니다. 이유는 GM은 우리 세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외국계 기업의 먹튀 방지법을 손봐야 합니다. 단순히 자본 유치 실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소비자 분들도 나는 쉐보레 타지 않으니까 상관없어라고 끝낼 상황이 아닙니다. GM이 무너지면 한국 시장은 현대 기아차의 완전 독점 체제가 됩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기업은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겠죠. 대부분 알겠지만 현대 기아 쪽은 GM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매년 가격 인상만 봐도 알 수 있죠. 즉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BYD 테슬라가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마주치지 않겠지만 이들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든 국익으로는 GM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량은 급감했어도 아직 쉐보레를 타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뭉쳐서 제조물 책임법 강화를 요구하고 수리 지연이나 거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단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서 GM에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단순히 직영 서비스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고 침묵하면 기업은 그 침묵을 동의로 해석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라미 전술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